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의 간호사가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의료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대표 변호사 연결해서 의료소송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뉴스 등에서 관련 CCTV 영상을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 간호사가 좀 심하게 이 신생아를 다루더라고요. 네네.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바구니에 그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한 팔로 잡기도 하고, 네. 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아이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신생아인데 어떻게 그런 네, 모습들이 담겼나 싶은데요. 네, 이 간호사가 이 지금 그 표현해 주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를 이렇게 거칠게 다루는 그런 과정에서 두개골이 골절이 됐다면 이것은 의료 사고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대입니까? 뭐 의료 사고를 넘어서요. 네네. 의료 사고라는 거는 과실범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건 거의 고의범에 가까운 행동을 음. 했어요. 네. 그 단순 사고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음. 이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어디까지가 의료사고인가 혹은 의료사고라고 칭할 수 없는가 이런 어떤 법률적인 차이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의료 사고는 병원에서 발생된 예기치 않은 모든 악결과를 의료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의료 사고 중에서 네. 의료인의 주요 의무 위반을 책임 물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료 과실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료 과실은 의료 사고보다는 좀 좁은 개념이죠. 네. 아, 그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학대만 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거칠게 다뤘다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의료사고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사실은 이번 신생아 사건뿐만 아니라 이 의료사고 관련해서는 소식이 굉장히 뭐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 의료 소송 사례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네. 최근에는 한 1,000건 전후가 매년 아, 1심에서 소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 이게 의료 분쟁 발생 10건당 1건 정도가 소송으로 제기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0건 정도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면 네. 의료 분쟁은 최소한 10,000건 이상이 1년에 발생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 10배. 네. 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뭐 1,000건이 훌쩍 넘는 그런 그 분쟁. 그러니까 4년 동안 2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그 의료 소송에서 의료 사고가 의료진 책임이라는 게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의사나 간호사는 의료 활동을 그만두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네네.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의료인들은 일반 형사범죄로 형사처벌받을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네.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거나 네. 뭐 의료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요. 네네. 이 부분은 우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이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그 직업에 있어서는 네.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 그래서 네. 최근에 네네. 뭐 성폭행을 해서 네. 뭐 이 환자 한 30여 명을 그 성폭행하면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나 네네.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음. 의사 면허를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건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네. 작년에 그 국회 남인순 의원이나 권미혁 의원실하고 같이 네네. 그 의사 면허 규제를 네. 2000년 이전으로 돌리자. 네. 그래서 일반 형사 범죄도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켜서 네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주자는 그런 그 심포지엄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나도 그 소위 말하는 진료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간, 살인, 절도 사실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도 많이 우리 뉴스를 통해 접하잖아요. 네. 이분들도 직접적으로 당장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고서 그 시정을 살고 나오면 네. 바로 개업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산부인과 의사가 네네. 성폭행을 했는데 네네. 개업하고 나면은 과거에 시정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사 범죄. 네. 네, 이거는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번 사건을 좀 집중해서 여쭤본다면 이 당초 병원 측에서는 신생아를 이 대학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마구 흔들렸다. 그래서 두개골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모 네, 입장에서는 아니다. 의료 사고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병원과 의료진은 사고가 나면 일단 의료사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텐데 우리 일반 의료 소비자들은 이런 뭔가 의심 정황이 발견이 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 그 환자가 밀실에서 진료실에서 의사가 있는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가능하면은 진료 기록을 빨리 확보를 하시고요. 네네. 또 CCTV가 있으면 CCTV도 확보를 하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음. 관련자 진술을 녹음을 해두시거나 네. 또 본인이 진술서를 직접 작성을 하시거나 네.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음. 이번에도 보면 아이 부모가 이 CCTV를 요구하니까요. 병원 측에서는 2시간 분량의 영상을 빼고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의료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 지금 뭐 의료 사고 한두 번 접하신 게 아닐 텐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진료 정보가 그래서 편중돼 있기 때문에 네. 은닉되거나 변조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자 단체 측에서는 CCTV를 네. 수술실이나 진료실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현행 의료법상은 CCTV는 작성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 병원에서 고의로 지워버려도 네. 이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현행법상 지금은 그렇습니까? 네, 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 민사소송법에서 증거 보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형사에서 압수수색처럼 하는 건데 아, 그래서 빨리 법원의 증거 보전 절차를 취해서 CCTV를 확보하는 게 네.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음. 이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곧바로 소송에 임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입증해야 되는 너무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을 이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있고요. 네. 한국소비자원도 있고 뭐 법원에 가기 전에 많은 조정기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기관의 한계가 임의조정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음.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은 조정을 시작할 수도 없고 네네. 또 하나는 신체 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뭐 노동력 상실률이나 여명 기간이나 향후 치료비 같은 걸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이 장점은 소액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빨리 끝나고 저렴한 비용으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렇게 중증의 사망 사고라든지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음. 여기서 조정을 받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유호용 님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생명 존중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 조옥선님, 뉴스 보고 분통 터지고 부들부들 떨려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입니다. 꼭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박미경님, 면허 취소, 자격 연구 취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현행법상 이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뭐 로비도 있을 거고요. 네. 사실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벌금형만 선고가 돼도 네. 일반 형사범죄에 있어서 네.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도 합니다. 뭐 독일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빨리 국회에서 네. 논의가 되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자정작용으로 네. 이런 그 성폭행이나 살인하는 의사까지 그 동료 의사로서 두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런 사건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건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의료 소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의료 소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승소율도 일반 사건과 거의 비슷한데 그렇군요. 우리 시민들이 패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못 이긴다고. 네,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가서 불법 행위를 오히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네네. 그렇지 않은 거는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셔서 네. 해결 방법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우 법무법인 해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